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공항이 어제부터는 정상을 되찾았는데요. 밤샘 운항까지 하면서 발이 묶인 승객들을 수송했지만 이번에도 주먹구구식 대응 때문에 불만은 속출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격리 대합실이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기 탑승구 앞까지 승객들이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로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 음식점 앞에는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르고 햄버거도 다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혼잡해지고 사람들 불만도 많아지고. 항공기 탑승 직전 잠시 머물러야 하는 격리 대합실이 북새통을 이룬 것은 승객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항공사들이 막무가내로 들여보냈기 때문. 특별기 70여 편이 투입되면서 차례가 밀려 4-5시간씩 지연됐지만 탑승 수속을 계속하는 바람에 대합실 안에 수천여 명이 꼼짝없이 갇혀버린 겁니다. 보안용색 다행히 한 500m 줄 서 있는데 가서 줄 서라 그러지 그러면 줄 서지만 좀 이따 들어가시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밤샘 수송을 통해 대부분의 체류객들이 제주를 떠났지만 일부 항공사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체류객 1,700여 명은 이틀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시편이 대부분 김포 노선에만 집중돼 지방 승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는 일단 일 때문에 또 일찍 가야 되니까 김포 쪽을 알아보니까 다행히 오늘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끊어서 지금 타게 됐네요. 렌터카와 관광버스들이 한꺼번에 제주공항으로 진입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 사태 이후 재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승객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었죠.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촌 지역에 지었던 공동주택에도 비가 새면서 부실 공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아래쪽 거실 바닥은 이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장판을 걷어내고 빗물이 새는 창문 틈을 수건들로 막아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주말 58mm의 비가 내리면서 공동주택 10세대 가운데 6곳이 이 같은 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비가 오면 이제 거실로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딱 올 때 바로바로 물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거실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공동주택은 제주도와 마을회가 소규모 학교를 살리겠다며 10억 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한 달 만에 비가 새기 시작했고 지금은 목재가 썩어 벌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단가가 낮다며 포기해 새로운 업체를 구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8개월에서 5개월로 짧아진 것이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수하부 부분도 이 크랙 부분 고수 일단은 해놓고 다시 또 이제 그 사부 전체를 다 이제 우레탄으로 이제 이거 빨리 보수 공사를 해주든지 업체를 어떻게 빠르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 고칠 수 있도록 이거 나라에서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빨리 해줬으면 그게 제일 부탁드리는 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주에 정착하려고 온 이주민 40여 명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1년 만에 물바다로 변하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의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한국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야산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여성이 중국인 A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발견된 이 여성은 예리한 흉기에 6차례 찔려 숨진 상태였고 중국 쇼핑몰 상표가 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 관광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면서 제주 시내 단란주점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했던 단란주점을 탐문 수사해 한국인 남성 36살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행방불명된 지난 2월까지 이 남성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신 발견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데다 인근 도로의 CCTV도 한 달분밖에 녹화가 되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DNA 분석 결과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주변인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 실종 전까지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드론협동조합 제주지부와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투입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드론협동조합은 경찰에 요청이 있을 때 경찰 인력이 직접 수색하기 힘든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에 판매한 혐의로 속칭 떴다방업자 41살 A씨 등 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귀포 시내 홍보관을 차려놓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정수기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 8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가 최근 새끼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는데요. 돌고래 쇼를 하다 풀려난 돌고래가 야생에서 번식에 성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힘차게 뛰어오르는 남방 큰 돌고래 3파리. 옆에는 1m 크기의 새끼 돌고래가 바짝 붙어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두 돌고래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 3주일 동안 줄곧 같은 자세로 함께 헤엄쳤습니다. 새끼가 물살을 헤쳐나가게 돕고 위험에 대처하는 어미돌고래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어미와 그 새끼 간에 그 유형하는 행동 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학에서 봤을 때 그 행동도 보고 또 이제 그 등지름을 분석했을 때 저희들이 그 3파리가 출산한 새끼라고. 3파리는 지난 2013년 제돌이 복순이와 함께 야생 적응 훈련을 받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 야생무리에 가장 먼저 합류했습니다. 10대 중반인 3파리 나이를 감안하면 이번이 첫 출산이며 지난해 11월까지 혼자 다녔던 만큼 새끼 나이는 6달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돌고래 야생 방류가 이루어졌지만 번식과 양육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장에 묶여있던 애들도 원래 야생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최근 제돌이도 짝짓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방류됐던 다른 돌고래들도 완전히 야생에 적응해 번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화물차 운전기사 김동수 씨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제주도청 로비에서 흉기로 손목과 복부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자해 직전 세월호 진상규명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싫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을 컨테이너 화물 중심에서 복합 물류 항만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적 기능 보강이 그 첫 번째인데요. 조만간 국내 1, 2위를 다투는 자동차 선적 부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수 MBC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항 항만 개발 예정지에 수출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광양항 자동차 화물은 3년 전 40만 대 수준에서 이듬해 80만 대를 넘었고 올해 예상은 무려 130만 대. 항만의 위치와 지형적 특성이 성장세의 배경입니다. 야드가 일직선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 뒤에 부분에 야드가 높고 그래서 동시에 그 자동차를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야드를 구비하고 있고 또 간사랑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동차 운송업자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부 부두 유휴지를 활용했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첫 해가 됩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전문 선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새로 단장하는 자동차 부두 4개 선석의 전담 운영사로 나선 겁니다.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국내 최대 자동차 물류 항만인 평택항 수준의 물량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광양항 자동차 전용 부두 운영으로 육상 항만 해운을 잇는 일관 물류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산업 발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 자동차의 수출 물량에 국한돼 있다는 것. 국제적인 자동차 물류가 교차하는 환적 중심 기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물동량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 육성도 시급합니다. 당장 자동차 생산 공장 유치는 어렵더라도 수입차나 중고차를 1차 가공하거나 검사하는 전문 단지가 조성되면 전체적인 항만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공기는 조금 쌀쌀하지만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의 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 산간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마치 한여름 같은 장대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지만 그만큼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1도로 가장 낮은 기온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도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섬 지역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12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호텔 3층에서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던 44살 홍모 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함께 작업을 하던 50살 한모 씨는 사다리차 구조물에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사다리 장비 구조물이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국인 38살 A씨와 28살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제주대학교에서 치러진 제1회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으로 대리 응시자로부터 정답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제주 경마장 식당을 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에 임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4년 제주 경마장에 있는 식당 2곳의 운영자를 정하면서 공기업 계약사무 규칙을 어기고 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업체를 참여시킨 뒤 내부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줘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입장권 판매와 직원 외부활동 관리 부실 등 부당한 업무 처리 12건을 확인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IT와 BT 등 2개 기업이 본사를 제주로 옮깁니다. 제주도는 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소프트시티와 식음료 개발 업체인 DS플랜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본사 이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본사 이전 후 스마트폰 앱 개발과 제주산 농산물 음료 생산을 추진하고 70여 명의 도민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2006년 이후 제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59곳으로 3천억 원의 시설을 투자했고 2,80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광객 유치 목표를 정하지 않고 관광객 체류 일수와 평균 지출 비용 등 5개 관리 지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세부적 방안으로 외국인 사후 면세점을 확대하고 시티 투어 버스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렌터카 속도 제한 장치 설치와 90여 개 도내 포구를 연계해 유람선을 운영하는 바다 올레길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